저는 금호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권익현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미시의 주변 환경과 구미에서 이제 들어오는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미 주변 환경을 좀 보면은 전국에 이제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 장치 관련된 교육기관이 참 많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한 46개, 경상도 지역에는 41개가 있습니다. 총 전국적으로 약 221개가 있는데 이게 다 드론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 장치를 행글라이더라든가 패러글라이더 이런 것까지 다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경상도 지역에 드론만 관련된 교육기관은 5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그 다음에 금호 드론 전문교육원, 구미 드론 아카데미, GTS 드론 교육원, 이게 5개가 있고, 스카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기관에서 이제 실기 시험장만 이제 구미시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필기 교육, 이론 교육은 이제 대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경상도 지역에, 특히 이 구미 지역에 드론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낙동강이 구미시 중앙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UAM이라든가 RAM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을 끼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구미시가 아무래도 전기나 전자, 기계 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된 기체라든가 부품 같은 거를 제작하는 데 좀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공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드론을 만들어서 비행을 하자면 공역이 필요한데 구미 주변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 시험을 위한 테스트를 위한 공역 여건이 굉장히 좋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시 주변에 이제 훈련 공역들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저고도 지역, 3000ft 이하의 저고도 지역에는 훈련 공역이 없기 때문에 구미시 주변이 드론 제작이나 시험을 위한 테스트 비행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구 통합 신공항이 이제 경북 군이 의성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할 건데, 이 대구 통합 신공항의 배후 단지로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데는 제가 봤을 땐 구미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금호공대, 제가 있는 금호공대에서 통합 신공항까지 직선 거리가 2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서산에 있는 공군 서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외진데 있는데 정주 여건이 사실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백화점뿐만 아니라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산시로 나갑니다. 서산시까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산 공군비행장의 배후도시로서는 서산시가 있는 것처럼 대구 통합 신공항 예정지의 배후도시로서는 사실 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미 산동읍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차로 가면 15분, 20분, 빨리 가면 15분, 20분 정도에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미시가 대구 통합 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정지 요건을 갖춘 배후도시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 주변 환경을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보면 긍정적인 요소로는 이제 낙동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UAM의 고도화라든가 RAM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자제품과 관련된 우선 인프라 역시 구미가 전자산업 도시로서 굉장히 역량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드론 관련된 산업이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외부적인 요소로 봤을 때 기회 요소는 대구 통합 신공항의 배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버티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 시스템, UAM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 멤버로 되어 있는 하나 시스템이 입주해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기회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타 지자체들이 드론 관련 산업에 굉장히 열성을 보이고 있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미시의 드론 산업 발전에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낙동강을 활용한 UAM이라든가 RAM 운영에 대비하고 대구 통합 신공항과 연계된 버티포트 설치나 운영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드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추천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드론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드론 관련 업무를 단발성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미시 산림과 주관으로 산림 감시라든가 산불 발생 시 현황 파악용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이제 하천 감시나 도시 계획 수립 시 항공 촬영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구체화하고 고도화하거나 추가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대구 달서구에는 환경 감시 시스템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뭐 물을 제대로 뿌리는지 가림막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드론으로 감시를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제 달서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도 앞으로 공장의 배출가스 감시라든가 낙동강 수질 감시, 그다음에 교통 통제, 건설 현장 감시 이런 것들과 같은 시스템들을 운영해서 구축해서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드론 자유비행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제한된 지역에서 드론 배송에 대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드론 관련된 산업의 추진 의지를 좀 강화를 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제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김천에서는 드론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드론 전용 면허 시험장이 이제 구축될 예정이고 의성에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드론 비행 시험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운영 중인 드론 전용 면허 시험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상시로 드론 실기시험이라든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강원도 영월에 구성된 전용 비행 시험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전국에 한 10개 정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구미에서도 김천의 드론 전용 면허 시험장, 드론 자격시험센터라고 하는 거 이것과 그리고 의성의 비행 시험장 그리고 구미를 연결하는 드론 삼각벨트를 형성을 해서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드론 산업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을 구미에서 자꾸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 세 개지역 김천, 의성, 구미를 연결한 드론 삼각벨트 내에 드론 촬영 자유구역 같은 걸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제가 앞에서도 무척 말씀드렸지만 항공 촬영을 하려면 이제 촬영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드론 촬영 자유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서는 촬영 허가 없이 언제든지 드론을 가지고 자유롭게 뭐 그런 대상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면 구미의 드론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제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제 대구 통합 신공항 배후단지의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제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UAM 관제 시스템을 전 공항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
다행스럽게 대구공항이 2026년도에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통합신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이 계획이 어떻게 뭐 뒤로 연기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구공항이 UAM 관제 시스템 구축 대상공항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도시망공교통 UAM 운영을 위한 배후단지 입지 선정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하면 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공군 군수사령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수의 부대가 이전하기 때문에 항공 관련 사업 활성화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런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부지 제공 등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제 버티포트 운영에 대비해야 됩니다. UAM이 고도화돼서 이제 장거리를 비행한다든지 RAM 혹은 AM이 운영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천이나 강가를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행안전 측면에서는 아직은 무인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와 대등한 안전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상공이나 인구밀집적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UAM이 고도화되고 RAM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는 하천이나 강가를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미는 낙동강 상면에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낙동강 주변 시설 정비를 통해서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관련된 드론 통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RAM이나 UAM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시는 위의 그림은 우버사에서 운영 개념을 만들어낸 버티포트입니다. 이건 2개 이상의 기체를 운영해서 이제 드론도 이착륙하고 정비도, 간단한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건 규모가 크고 건축비용이 많이 들죠. 반면에 밑에 있는 그림은 벨로콥터사에서 만든 버티스탑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강가 하천가에다가 UAM이 한 대만 이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규모나 건축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버티포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소요 비용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또 필요하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서 버티포트 운영에 대비하는 것이 구미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미가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제가 가진 역량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가진 그런 지식이나 역량을 좀 많이 동원해서 구미시에서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론 관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